금융치료라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단속을 강화하시겠다라는 이 과징금이 적절하지 않다,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가맹본부가 그러면 어떻게 상황들을 대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래야 사실 가맹본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본부는 폐가망신하게 된다.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가맹사업의 모든 것을 파헤쳐드리는 가맹 엑스파일 MC 장도균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가맹 엑스파일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사인 가맹거래사님들을 모시고 전문성 있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청자분들, 가맹본부, 그리고 가맹점주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맹 엑스파일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가맹거래사, 권민준 가맹거래사와 전민재 가맹거래사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가맹거래사 권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가맹거래사이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민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낸 것보다 네. 많이 달라지셨는데. 네네. 네. 지난 촬영이 끝나고, 네, 저도 그동안 좀 미루어오던 이제 얼굴에 좀 뷰티 작업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네, 머리도 좀 손질하고요. 네, 이렇게 머리보다 더 중요한 진해진 것도 있고요. 네.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처음 이게 유튜브를 촬영하다 보니까 네. 영상을 보고 너무 살이 찐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식단 관리를 해서 네. 점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네. 생각과, 아무래도 방송 자체가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방송으로 나간다라는 생각에 좀 더 심도 있게 네. 또 공부도 하고 좀 더 관찰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민재 거래사님 어떠셨나요? 예, 저도 사실 머리를 했습니다. 예, 네네. 예, 알아봐주지 않으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희 가족 중에 이 헤어 업계에 계신 분이 계셔서 머리부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네, 전문가의 눈길은 다르죠. 예, 그래서 머리부터 했고요. 그리고 네네. 아까 뭐 권거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책임 있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틈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슈 다 챙겨보고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지난주 저희 촬영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니까 인스타 같은 곳에서 이제 정부에서 업무 보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업무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최근에 뭐 가장 핫 이슈가 대통령 업무 보고고, 저도 다른 부처들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보고 있지만, 뭐 요즘에는 또 이걸 뭐 젠플릭스라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넷플릭스보다 더 유명하다. 네네. 저희 방송이 넷플릭스보다 좀 유명했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러면서 사실 오히려 공정이 나오는 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고요. 네. 사실 제가 좀 포인트 잡았던 거는, 대통령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공정 인원을 대폭 늘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한 800명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한 50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60% 이상 증원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불평등이나 독점이나 갑질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관심 가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우리가 흔히 금융치료라고 네네, 그렇죠.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단속을 강화하시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있어서,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러면 가맹사업 쪽에는 어떤 부분으로 영향이 다가올까, 좀 그것에 조금 주의 깊게 좀 보게 됐었습니다. 네. 전민재 거래사님 어떠셨나요? 저도 당연히 이제 제가 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공정거래나 가맹사업 쪽이다 보니까 공정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자세히 좀 봤는데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 제가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대기업, 큰 기업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제 그런 부과를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할 때 대응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럴 때 이 과징금이 적절하지 않다,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것 중에
뭐 10%도 안 되는 비율로 제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들으시고 난 뒤에 대통령께서 네. 과징금을 엄청 상향하고 정말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올려라고 하고 또 공정위원장님께서도 적극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고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들 특히 과징금을 많이 내야 하는 회사들이 정말 충격을 받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이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보다 더 전향적인 논의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네. 약자의 편에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겠구나. 네네. 좀 지각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원수를 지금 현재 800명 규모에서 한 500명 이상 충원을 통해서 굉장히 인원수의 어떤 그 증가가 생겨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특히나 저희 가맹사업과 관련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정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는, 네. 조사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전에는 사실 좀 이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거나 네. 좀 간섭적으로 묵인됐던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관찰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현재도 가맹사업법의 규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 저는 대형 로펌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했고 네. 근데 그럴 때는 보통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가 나와서 진행이 되는 경우고요. 네. 이제 이제 속칭 약자 입장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 본청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 있는 지역별 사무소로 접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역 사무소에서 신고권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두 개를 다 해보고 느낀 점은 제가 생각보다 신고가 정말 어렵다. 신고가 제재까지 이루어지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고 대상 회사가 예를 들면 이 점주 한 명은 본부 하나를 신고해서 1대1 상황이지만 여러 점주가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시차를 달리해서 한 개의 가맹본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도 신고 처리가 1대1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1대1로 이루어지면 뭐가 단점이냐면 이 본부가 더 많은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네. 또는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점주들에 대한 위법 행위까지도 좀 한 번에 해주면 더 효과적일 텐데 네. 그러지 않고 1대1로만 해결하다 보니 이게 그 본부의 위법성이 조금 과소평가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업무보고에서 네. 그 점을 정확히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고권을 그냥 개별 신고권으로 하지 말고 다 본청으로 이관해서 진행을 해라. 그러니 이제 본청에서 공정위원장님이 그럼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100몇십 명 얘기했는데 그 대통령께서 뭐 400~500명 뭐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맥락의 뒷배경을 알게 되고 나니까 더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네. 그거 발표 또는 방송 이렇게 보면서 좀 불안한 부분. 가맹 본부 입장에서는. 네네. 뭐 점주분들은 조금 더 안전장치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가맹 본부가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저희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가맹 사업으로 좀 더 이제 넓혀가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이 업무 보고 및 앞으로 적용될 어떤 시행되는 규칙들이 좀 이렇게 평등하고 공평하고 뭔가 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업무 보고를 되게 중점적으로 봤던 이유는 뭐 지난주에도 사실 점주 단체권 네. 강화 때문에 좀 더 가맹 본부가 긴장을 했지만 2026년도는 훨씬 더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9월 23일 날 공정위에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 이제 내년 업무 보고랑 이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3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네. 첫 번째로 가맹점주 창업 관련해서, 그 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그 다음에 폐업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들을 좀 개선하는 정책들 아마 내년에 계속 이제 변화를 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3단계의 어떤 포인트 맞습니다. 같은 느낌이네요. 네. 첫 번째를 예를 들자면 창업 단계에서 창업 안전성 강화라는 부분에서 공정위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좀 변화를 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현장에서 있다 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정보공개사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공개사의 필요성이 가장 최신의 정보를 고객에게 예비 창업자들을 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현재의 정보공개서 제도는 그런 적시성이 사실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정기 변경 시즌이라든지 신규로 등록하는 시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좀 특정 시기에 심사 건수가 폭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 사례에서도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도 정기 변경 4월 말에 보통 정기 변경 시즌인데 네. 정기 변경 시즌에 자료를 내게 되면 10월에서 11월 달에 이게 변경이 되는 완료가 그때 되는 사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격차가 굉장히 크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4월 말에 올해 제출한 자료는 2024년 말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료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변경이 완료된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자료를 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2024년 자료가 반영이 되는 게 2025년 말 정도에 맞습니다. 반영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2023년 자료를 맞습니다. 보는. 거의 2년 정도 텀이 나는 그러면 문제가 아까 생깁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제출과 반영의 어떤 격차보다도 더 큰 격차를 맞습니다. 점주들이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공정에서 제도 개선안을 냈던 게 있고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적시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전민재 거래사님께서 그 법제화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시제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공시제가 적용되는 건 변경 등록에 한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최초 등록은 네. 아마 공정위가 얘기하는 공시제가 시행되더라도 등록제, 등록심사제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공시로 맡겨놓으면 조금 불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초 등록은 등록제를 유지하되 이제 변경 등록부터 공시제를 시행한다라고 이제 두 가지는 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시행되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 법제화가 진행 중이고 이게 발의가 돼서 뭐 심사가 진행 중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공정위가 예상하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쯤 네. 법안을 좀 통과시킬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네.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정위가 배포하는 여러 정책 자료나 보도 자료를 보셔도 공시제를 언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명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이 나와서 아마 통과될 정도로 계획은 잡고 있다 정도로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시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또 최초 등록과 변경 등록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좀 잘라먹은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네.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하고 네. 이제 예비 창업자들은 그 정보를 통해서 가맹 본부를 찾아보고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제 그 신규로 예를 들어서 가맹 본부를 등록할 때는 사전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된 상태의 정보공개서를 보게 되는데 네. 정보공개서를 한 번 등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1년마다 우리가 매월 4월 30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시기적으로 4월 30일, 6월 30일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여건에 따라서 이제 정기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기 변경을 하는 시즌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정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심사라는 걸 통과해야 네네. 이제 공중에서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보게 되는 자료가 시점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공시제도는 그런 것들을 사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심사 없이 누군가의 책임하에, 특히 이제 가맹본부의 책임하에 네. 자료를 공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 제출 시점과 등록되는 시점의 그런 격차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그러니까 것이 가맹본부에서 가능하겠네요. 공시하는 네네. 거에 바로 이제 볼 수 있게끔 네네. 하는 것들이죠.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적인 격차가 줄어드는 건 좋은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신뢰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네. 이게 빠른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공시 확인 제도입니다. 이게 확인 제도가 뭐냐면, 이제 가맹거래사가 될 거예요. 근데 가맹거래사가 이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제 확인라는 어떤 행위를 하면, 이제 가맹거래사가 확인을 거쳤다라는 내용을 같이 공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가맹거래사가 확인 도장을 찍은 거랑 쉽게 말해서 네네. 찍지 않은 거랑은 어떤 신뢰의 차이가 네.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확인 제도라는 거를 같이 도입을 할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거를 강제하기는 또 가맹본부에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율제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우려하시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좀 보완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사후적으로 이제 감시 제재를 활발히 하겠다라는 어떤 사후적인 측면의 뭐 보완책도 내놓긴 했지만, 그러면 걸리기 전까지는 허위 정보가 판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네네. 잘 해야 되는 걸로 일단은 이해됩니다. 네네. 지난 녹화 끝나고 이제 전민재 거래사님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뭐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시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예, 그런 적도 없고, 네. 예, 지금도 아닙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제가 좀 그 일을 하다 보면 규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 사건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 규제가 왜 들어왔는지, 왜냐면 결과만 보면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탁상공론 같고, 예, 이 규제는 불필요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억울해, 이거는 너무해 라는 주장보다는 이 규제의 취지는 이러한데, 근데 우리는 그러한 취지에는 맞지 않으니 뭐 좀 봐주거나 아니면 취소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할 때 좀 버릇처럼 된 것이 규제가 어떤 과정과 어떤 논의를 거쳐서 도입되게 된 것인지를 자세히 보게 되는 좀 버릇이 생겼었습니다. 또 사실 이 채널을 하게 된 계기도 우리가 뭐 한쪽 편에 서서 이제 막 뭐 아니다 맞다라는 편가르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고 좀 책임 있는 정보를, 그리고 규제를 좀 정확히 알고 좀 얘기하자. 그리고 좀 정확히 알고 나서 서로 비판과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하던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제로도 제가 지금 대한가맹거래사 협회에서 이 법제와 관련된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원회 담당자들한테도 이러한 법제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유관 단체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규제의 배경,
그리고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을 요청을 하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제가 정부 대변인처럼 규제의 취지와 배경을 잘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하자, 이런 네. 취지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촬영을 하고 있는 가맹 엑스파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그 공시 확인 제도가 자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율성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유도할 수 있을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가맹본부가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율이라는 거고요. 네. 확인을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그 예비 창업자들이 봤을 때 네. 가맹본부가 스스로 확인한 자료를 공시한 것을 믿을 것이냐, 네. 아니면 좀 더 공인되고 누군가한테 확인된 자료를 믿을 것이냐, 사실 여기서 보면 좀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허위 공시나 상시적으로 어떤 점검을 통해서 허위 공시나 이런 부분들을 제재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뭔가가 공시가 틀려져서 네. 제재를 받거나 문제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를 찾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좀 네, 첨언을 말씀해 드리면, 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목적대로 이상적인 걸 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창업자분들이 맞습니다. 정보공개서의 좋고 나쁨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불성실하게 하는 업체는 내가 저긴 가맹비가 면제고 다 아이템이 좋더라도 포기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막상 아이템이 좋고 내가 내는 돈이 적으면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고 안 되고 보다는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사실 업무보고 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본부는 패가망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과징 네, 제재가 네네. 활발히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본부에 대한 제재가 사실 활발히 이루어진 게 뒷받침돼야 아마 그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공시제의 목적이 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까. 특히 신뢰성의 측면에서 네. 네, 집중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사실 자율 신뢰성과 어떤 확인제라고 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정보가 좀 적시에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뒀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은 차차 이제 규제는 사후 규제나 이제 어떤 유도책 등으로 차차 네. 보완되어야 보완되는 것으로 그런 이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오히려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보면 아까 이상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네. 그래야 사실 가맹본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가맹본부 입장에서 또는 가맹본부를 직접 운영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자가 똑똑하고 더 많은 걸 물어볼수록 스스로 또 점검하게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저희 채널에 정말 계속 얘기하는 게 좀 이제 민망하긴 한데 저희 채널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오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또 정보 공개서를 네. 또 많이 다루어 주실 네, 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부분은 이제 예비 창업주분들께 조금 초점이 맞춰져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또 어떤 그 업무 보고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